못 만나봤어요. 배를 내가 용기 내서 눌러봤는데 점유자가 없어요. 못 만났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만나보면 안 좋은 거라고.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 이제 내일 주말 해서 많은 분들이 경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임장 가실 거예요. 그리고 경매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게 임장 관련해서 부담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주말에 임장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임장을 갔을 때 이게 하루 종일 그리고 이틀 내내 시간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느끼는 것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저는 왜 경매 임장 같은 경우가 반나절이면 끝나는지, 전 반나절이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1시간이면 끝낼 수 있고 1시간 반이면 끝낼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뭐 진짜 돌아다니면서 지하철역에서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시절의 임장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임장을 저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임장이 효율적인지 한번 오늘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임장 가는 거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평일에 일을 했다면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임장을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경매 경험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임장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 왼종일 걸어 다니고 더운 날에 땀 뻘뻘 흘리고 겨울에 막 두꺼운 패딩 입으면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임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진짜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이고 저도 예전에 책들 보면 "그렇게 임장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 시대에 특히나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하는 임장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을 잘 생각을 해서 이 매뉴얼대로만 하시게 됐을 때는 저는 1 시간에서 1 시간 반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고, 토요일 같을 때 오전에 내가 간단하게 임장 가서 이거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오후 그리고 일요일은 또 하루 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 임장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가서 뭘 봐야겠다가 아닙니다. 경매 임장은 이미 절반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손품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건 지금 얼마의 시세 조사가 되어져 있는지, 얼마에 지금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는지, 경쟁자가 이 물건을 얼마나 들어올지, 구조상에 큰 문제는 없는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봤을 때 문제는 없는지, 임차인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체크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뭘 검증하고 내가 뭘 봐야겠다라고 하는 임장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초보자 입장 같은 경우 내가 현장에 가서 뭘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을 애매모호하게 보지 못하고 오는 경우들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특히나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정확하죠.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샤시가 바뀌어져 있냐, 그리고 우체통에 우편물들이 얼마냐 있냐, 점유자가 살고 있냐, 그리고 양수기함 열어서 누수나 이런 흔적들이 있냐 없냐,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냐 없냐, 그리고 점유자를 만나보려는 시도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옆집에 벨을 눌러서 이 집에 사람이 사는지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는지 정보를 듣는다. 저는 오히려 건물에 대한 검증보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간다가 이 경매 임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들으려고 오히려 더 현장에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로드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굳이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드뷰 같은 거 막 클릭하다 보면 동호수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까지 다 볼 수 있게 됐던데,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해서 경매 물건 보면 샤시가 바뀌어져 있는지, 그리고 로드뷰를 보면 상황이나 그리고 입지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주민들 인터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면 이 지역이 어떤지도 꼭 체크를 해 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옆집 윗집 아랫집 꼭 눌러보셔서 이 집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보셔야 되고, 점유자 눌러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점유자를 만나보면, 점유자를 만나려고 벨을 눌러보시고 점유자를 만나보면 우체통 안 뒤져도 되고요. 그리고 가스밸브 안 봐도 되고요. 그리고 전자 계량기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다 이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점유자 만나는 걸 못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유출하는 거지, 우리는 사실 이 물건에 점유자를 만나러 간다고도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경매 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드시 두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막 그래. 이제 임장 가서 배를 눌러 봤는데 이 안에 있는 점유자를 못 만나 봤대요. 못 만나 봤는데 막 그거를 너무 좋아해요. "못 만나 봤어요. 배를 내가 용기 내서 눌러 봤는데
점유자가 없어요. 못 만났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만나보면 안 좋은 거라고. 못 만나보면 안 좋은 거고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경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보는 게 중요하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것들은 보고 건물 노후도나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이제 되어져 있으니까 또 하나의 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4 용지나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제 저도 경매 임장 막 다니다 보면 딱 봐도 경매 임장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A4 용지 무슨 판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뭐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분들은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아 이게 뭔가를 진짜 하려고 왔고. 그래서 웬만한 정보들은 다 핸드폰으로 보시고 실제 여기 인제 주민인 것처럼 경매를 보러 왔다고 해도 좀 수도분하게 가는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도 심리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한 의외의 정보들을 많이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A4 용지 막 책가방 메고 이렇게 가시면은 또 이따가 중개사도 만나야 되는데 중개사 만날 때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될 수가 있다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 만나야 돼요. 중개사를 만나야 되는데 중개사 들어가서 시세 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이미 손품 단계에서 끝나 있는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 게 임장이에요. 근데 이제 중개사들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듣는다? 이런 거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전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중개사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A라는 물건의 경쟁 물건을 봐야 돼요. A가 있으면 A1, A2, A3를 봐서 비슷한 구조의 이 물건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분은 좀 그래도 저희가 친절하기 때문에 미리 섭외를 해 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는 게 좀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테리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가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이분들 뭐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토요일 날 시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금요일 날 연락해서 "내일 볼 수 있어요?"라고 하면 볼 수 없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 이때쯤에 미리 전화를 해서 "나 여기 이제 갈 거다. 그리고 이 집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매물들을 몇 개 보고 싶다."라고 해서 경쟁 물건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임차인들도 이 집을 안 보여줘요. 약속이 있고 토요일 날 내가 또 시간을 내야 되는 건데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집 보여주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화, 수, 목 이 주중에 미리 약속을 잡고 그 시간까지 좀 맞춰서 우리가 중개사분들을 만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임장할 때 요거 좀 중요해요.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가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저기 많이 해야 돼요. 사진이랑 영상 많이 찍으셔야 돼요. 아무리 인제 기억력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봤던 것들 사진으로 찍고 영상을 찍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들을 보고 막 긴장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하다 보면 집에 가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핸드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 핸드폰을 가지고 보이는 것들 다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녹음할 수 있는 것들 녹음하시고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좀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내가 이제 얼마를 쓸까? 얼마나 리스크가 있었던 물건일까?' 이런 것들을 인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좋습니다.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보고서가 아니라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저도 정리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고 정리하는 거 되게 못하고 그랬었는데 부동산 투자 특히나 이제 경매 같은 거 하실 거면 정리를 그래도 해야 돼요. 뭐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게 내가 좀 체크할 수 있게 그러면 이런 거 인제 나중에 계속 정보들이 쌓여서 그 지역만 가도 여기 그때 갔던 데인데 여기 비슷한 곳이었는데 그때는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본인만의 임장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유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 나름의 컴퓨터 파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계속 축적을 시켜 놓는 거죠. 이거 정말 무시 못 해요, 이것도. 임장 가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내가 딱 봐야 되는 것들이 보이고 리스크들이 좀 보이기도 시작하고 그런 리스크들이 보이면 내가 이제 얼마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걸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를 쓸까? 이 물건 보고 얼마에 쓰면 낙찰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들이 어느 정도 오실 겁니다. 그래서 임장을 많이 다녀보라는 이유가 그런 감을 잡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경매 임장 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임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1 시간 반이면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진짜 3 시간이면 진짜 3 개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 매물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래 임장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그분의 이야기가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저는 딱 워낙 또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봐야 되는 것들만 딱딱딱 보고 명확하게 보고 사진 많이 찍고 영상 찍고 중개사분 만나서 경쟁 물건 보고 그리고 전문자 만나보려고 하고, 전문자 못 만나봤으면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들 만나보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 전달받으려고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주말이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면은 주말을 잘 쉬어야지 또 나머지 물건 검색도 잘하고 임장도 잘하고 시세 조사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주말 임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주말도 잘 보내세요.